이완용 이야기 모음. 유례없는 이완용의 초고속 승진. 이완용이 구한말 최고 대신이 된 것은 이토 통감 덕택이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그는 유례없이 빠르게 승진한다. 이완용은 25세 나이로 증광문과 별시의 병과 18위로 급제했다. 증광시는 왕실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만 치르는 과거 시험이었는데 이완용이 시험 보았던 당시 축하할 일이란 청나라계 입으로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충주까지 피난 갔던 명성황후를 청군의 경호 속에 무사 황궁시키고 대원군이 천진에 끌려가면서 고종 부부가 다시 조정 실권을 차지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완용이 이 과거 시험에서 각과나 을과 급제도 아니고 그보다 급이 낮은 병과에서조차 1등이 아닌 18등을 했는데도 그는 이례적으로 정칠품으로 임명된다. 이는 온전히 그의 양아버지 이호준 덕이었다. 이완용 양부 이호준은 원래 흥선대원군의 최측근이었는데 대원군이 민씨 정권에 밀려나자 발빠르게 대원군과 손을 끊고 민씨 정권과 손을 잡는 인물이다. 이런 양아버지 덕에 실력 이상의 높은 치기에서 출발한 그는 당상관에 오르기까지 과거 급제부터 5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후 영어를 배운 경험과 인재 부족 탓에 대신이 된다. 친미파 이완용의 좌절과 변절 과정. 아관파 천후 러시아 제국은 각종 이권을 요구하고 사사건건 내정에 간섭하려 했다. 다른 나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러시아 뜻대로 움직이면 조선은 독립국 대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완용과 대한제국 내각은 러시아의 이권 개입을 거부하고 군사교관을 보내겠다는 일방적 통보도 강력히 거부한다. 아울러 독립협회와 보조를 맞춰 반러운동에 나선다. 황실과 내각은 미국통이었던 외부 대신 이완용의 주장대로 미국 쪽으로 줄을 댄다. 주한미국공사 알렌을 통해 각종 이권을 헐값에 넘겨 어떻게든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려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미관파천을 제안했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외교 기조는 고립주의였고 러시아 제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한편 러시아는 고종에게 압력을 가해 이완용을 중앙정계에서 축출시켰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굳어져 국권 침탈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자 대한제국은 이완용을 재기용해 미국과 비밀교섭에 들어갔으나 미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발을 뺀다. 이때부터 이완용은 일본의 철저한 대리자로 변신한다. 이완용의 악착 같은 친일 행위의 이후 1909년 12월 22일 이완용은 종현천 주교회당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에 군밤 장수로 변장한 이재명 의사의 칼에 어깨와 허리, 오른쪽 가슴을 3차례 찔려 중상을 입는다. 이완용은 큰 수술을 받고 입원 53일 만인 1910년 2월 14일에 퇴원한다. 5월에 온양온천에서 요양을 한 후 서울로 올라온 그는 일진회의 송병준이 총리인 그에게 보내온 한일병합 청원서를 각하시킨다. 그리고 8월 22일 순종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한일병합 조약에 날이 난다. 성난 군중에게 집이 2번이나 불타고 칼에 찔려 죽을 뻔하고 성치도 않은 몸을 가진 그가 왜 이렇게 나서야 했을까?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만약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합방의 공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보복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 하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조선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린다. 이는 아관파천 때 죽임을 당한 김홍집같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홍집은 군중 속에 이완용 부하들이 죽였다 한다. 그러니 더더욱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완용 집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한 이야기. 원래 태화관은 헌종의 후궁경빈 김씨의 사당으로 순화궁이라 불렸는데 1907년 이완용의 이복형 이윤용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데 이완용이 1907년 7월 순종 즉위식을 공표하자 반일 단체인 동우회 회원들이 이완용의 집으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집을 잃은 이완용은 1911년 순화궁을 형 이윤용에게 구매해서 살게 된다. 1918년 이 집에 벼락이 떨어진다. 재수 없는 곳이라며 매각할 의사로 내놓았으나 아무도 사지 않는다. 궁중요리사 안순환은 현재 광화문 내거리에 명월관을 개점하여 호황을 누리다가 큰 불이 나는 바람에 팔리지 않는 이완용의 집을 임대하여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을 차렸다.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독립선언 장소를 옮긴 것은 고종 독살설로 격앙된 민중 앞에서 독립선언을 할 경우 유혈창극을 우려한 탓이다. 이완용은 자신 소유 건물에서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입장이 곤란해 태화관을 바로 감리교단에 매각해버린다. 이에 화가 난 기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밖에서 노래를 부르니 안에 있던 감리교 교인들도 찬송가로 맞받아쳤다고 한다. 3.1운동 당시 이완용의 경고와 그의 화려한 장례식 만세 시위가 3월 10일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완용은 4월 5일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통해 경고문을 발표했다. 조선 독립이라는 선동이 허설임은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무지몰각한 아동배가 망동하고 모처에서 다수 인민이 사상했다 하니 그 중에는 주창한 자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남을 따라 나선 자이니 경거망동 말라. 4월 9일에도 경고문을 발표한다. 다시 한번 경고하노라. 본인도 조선인인데 매국적의 경고라 하여 자신의 안위와 관련되어도 듣지 않음은 너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5월 30일에도 경고문을 발표한다. 동양평화의 대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도배에게 경고한다. 이번 일을 되돌아보고 10분 근신할지어다. 이 경고문 덕택일까? 이완용은 백작에서 후작으로 한 단계 자기가 오르게 된다. 1926년 2월 18일 이완용의 연결식이 거행되었다. 고종사후 최대 인파가 모였다는 이 장례 행렬은 볼만했다고 한다. 조선에서 내로라 하는 천여 명의 조객들이 저마다 인력거를 타고 뒤따라 옥인동 집에서 광화문까지 10여리에 걸쳐 이어졌다 한다. 그가 말년에 소유한 부동산은 무려 1억 3천만 평에 달했다. 그는 생전에 여러 어록을 남겼다. 현실을 모르고 행동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나 키워라.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